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그저께 제가 병원 정기검진이 있었어가지고요. 예약이 9시 20분이라 아들을 등교시키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같은 경우 항상 예약 시간보다 15분 일찍 오라고 하는데 처음 가는 곳이면 30분 정도 일찍 오라고 해요. 가서 체크인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세워라 내워라. 미국은 참 기다림이 많아요. 최악은 관공서일 테고요. 제일 대표적인 곳이 병원 아닐까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원 예약이 9시 20분이면 15분 전까지 오라고 해서 9시 5분 정도에 가면 정작 의사는 10시쯤 돼야 봐요. 저는 매번 이런 식인데 설마 저에게만 이러는 건 아닐 테고 병원 시스템이 그런가 봐요. 같은 시간에 예약을 2-3개 잡아놓나 봐요. 치과가 최악이에요. 모든 진료실에 환자 1명씩 넣어두고 간호사분이 다 준비시켜놓고 그러고도 한참 있으면 옆방에서 소리가 나요. 의사쌤이 옆방에 들어가시는 소리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오고 있구나 생각하죠. 가끔 아주 운이 좋은 날은 별 기다림 없이 진료를 보기도 하지만 드물어요. 기다림은 현대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든 덜 기다리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의 참을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길을 줄게 서서 기다리는 대신에 ATM 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ATM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요.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고요. 어쩌다 은행에 텔러를 볼 일이 있는데 줄이 길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들리게 크게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해요. 헌데 은행 직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하던 느린 스피드로 손님 업무를 도와줍니다. 아주 가끔 손이 빠른 은행 직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만족을 채우진 못해요. 우체국은 또 어떻고요? 우체국도 기다림이 싫어서 요샌 집에서 레이블 프린트를 미리 해서 우체국에 드랍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권이라든지 머니오더라든지 가끔 우체국을 이용해야 할 때는 가면 항상 기다려요. 캘리포니아의 LA에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 한인타운 안에 있는 은행, 우체국 모두 일하시는 한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관공서에도 한인분들이 있는데요. 한국분들 뭐든 빨리빨리 해주세요. 최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으로 성격 급합니다. 과거에 비해 줄을 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져요. 자동차에 탄 채 세차를 하고 창문만 내리면 미리 주문해 놓은 물건을 픽업만 하고요. 마트에서 줄을 서서 직원에게 계산을 맡기는 대신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요. 살면서 점점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죠?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이 세상에서 기다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최고로 참을성 없는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동남아에선 한국 단체 손님들의 별명이 빨리빨리로 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연신 독촉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의 대표적인 단어가 빨리빨리 라고 하는 걸 보면 어지간히 빨리빨리를 외쳐냈나 봐요. 청취자분들은 식사 시간이 몇 분이에요? 솔직히 밥 차리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만 잰다고 하면 30분도 안 걸리죠? 메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20분?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는 분들도 많아요. 유럽에서의 식사 시간이 고상한 계층일수록 2시간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우린 고상과는 거리가 먼가 봐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다림을 품고 살아요.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고.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제일 행복한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설레이는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반복되는 같은 일상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해주는 그 어떠한 기다림? 생일을 기다리는 저희 아들, 매년 고국 방문을 기다리는 저희 부모님, 방학을 기다리는 우리 조카, 아들의 저녁을 기다리는 친구,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친구 부부,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저. 이런 기다림들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힘겨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내일에 대한 신락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산다는 것이 곧 기다리는 것이네요. 사람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기다림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기다리는 거. 청취자분들 기억 속에 행복한 기다림은 무엇이었나요?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손꼽아 기다리던 행복한 기다림을 꼽으라면 소풍, 운동회, 설날과 추석 같은 그런 명절날 이런 날들의 전날에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요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풍 운동회 또 명절날은 여러 사람과 하는 파티, 잔치죠.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소풍이었는데 소풍 전날은 늘 비가 올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어요. 소풍 가기 전날의 기다림은 지루했지만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이었답니다. 전날 엄마와 슈퍼에 가서 서너 가지의 과자, 초콜릿, 캔 음료, 쌕쌕과 봉봉을 사고 책가방에 잘 챙겨두고 하루에 그만큼의 군것질거리는 오로지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풍은 저에게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 시절 쌕쌕과 봉봉은 아주 귀한 군것질이었거든요. 비가 올까봐 밤새 잠을 설치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었던 소풍 가기 전날의 그 기다림은 아직도 저를 설레이게 합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에 김밥 만드는 엄마 옆에서 김밥 재료 하나씩 집어먹다가 혼나고 김밥 꽁다리 낼름낼름 주워 먹던 기억? 그 당시만 해도 집에서 흔하게 김밥을 해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소풍 가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집집마다 김밥의 내용물도 조금씩 달랐었죠? 저 어릴 때요. 김밥에 색소 안 들어간 하얀 단무지 김밥 싸오는 애들은 잘 사는 집 애들이라고 막 부러워하곤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단무지는 역시나 노란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5학년 저희 아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으로 소풍을 갔었어요. 미국이지만 전 아이들의 소풍엔 무조건 김밥을 싸줍니다. 밖에서 먹는 그 맛있는 김밥의 맛을 저희 아이들도 알거든요. 소풍하면 김밥이 빠질 수가 없죠. 어릴 적 소풍과 함께한 추억 중에 구할은 김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field trip이라고 해서 견학도 가고 소풍도 가고 여름엔 물놀이도 가는데 아들도 소풍 가기 전에 그 기다림이 어릴 적 제가 느꼈던 기다림처럼 길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행복한 기다림은 참 많아요.
이민 오던 날 전날 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는 어떨까 했던 설레이는 기다림. 출장을 가셨던 아빠가 사올 선물을 기다리던 날. 너무 보고 싶은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여름방학을 기다리던 때.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그 기다림들이 그립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행복한 기다림 말고 힘든 기다림도 많아요. 인생이 기다림인데 힘든 기다림 또한 얼마나 많겠어요. 주위 지인분들께 물어봤더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다림이 언제였는지, 영주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시간이 힘들었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또 임신을 하고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레임도 크지만 엄마들은 힘든 게 더 커요. 입덧에 피부 트러블에 또 잠을 자도 계속 자도 졸리고요. 여기저기 안 불편한 곳이 없죠? 요놈 언제 나오나 하는 지루한 기다림? 학창시절에 힘든 기다림은 시험 결과를 기다리던 때? 그건 저에게 아니었고요. 뭐니 해도 남친하고 싸우고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하루하루 피 마르는 기다림. 특히 연애에서는 어느 정도 밀당이 필요하니 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고문 수준으로 고통스럽죠. 그냥 헤어지면 헤어졌지. 만약에 남친이 우리 서로 시간을 좀 갖자. 생각할 시간을 줘. 연락할게. 이러면 그 연락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저 또한 누군가를 한없이 힘들게 기다리게 한 적도 많았지만요.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딸아이의 사춘기 시절, 방황하는 딸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던 몇 년의 기다림과 저희 아이들의 수술을 기다리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23살이 된 저희 딸아이가 15살 때 척추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4시간이 걸린다던 수술이 5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을 때 그 기다림은 제 인생에 있어 정말 10년의 기다림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또 저희 아들은 18개월 때 손가락 수술을 했었는데 어른에겐 별것 아닌 작은 수술이지만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는 참 어마어마한 수술이 아닐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마취가스를 코에 대자 바로 잠이 들었는데 저는 수술방을 나오면서 그 30분이 하루 24시간 기다리는 그런 느낌? 기다린다는 건 다른 것보다 가족이 아플 때, 수술할 때, 병원에서의 기다림만큼 초조하고 힘든 기다림이 또 있을까요? 물론 저는 생사가 걸린 수술은 아니었지만 생사가 걸린 수술을 하신 가족분들, 기다려보신 분들 어땠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은 제발 힘든 기다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죠.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대학이나 직장에 지원을 하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몸에 이상이 생긴 듯하여 검진을 받은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 떠난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노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어린 왕자 책에서 여우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의 기다림은 낭비예요.
시간이 곧 돈이기에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건 안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안 하려고 하죠. 자본주의 경제는 내가 할 노력과 수고를 돈이 대신하도록 제법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돈은 우리를 더 인내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림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일 뿐인 것처럼요. 기다림은 참는 것이기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에겐 분명 인생에서 잘 써먹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이가 빗나갈 때, 큰 좌절과 실망감에 휩싸였을 때 등등 인생에 느닷없이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이때 기다림에 서툰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니 수돗물을 확 틀어버리듯 극단적 결정을, 심지어 넘지 말아야 할 영역으로 생각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수단이 없더라도 기다려야 할 때에는 거기서 기다려야 해요.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에게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우의 말을 들으면 기다림의 진정한 본질이 행복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우는 어린 왕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했어요. 왕자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왕자에게 언제 올 건지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여우는 왕자가 온다고 약속한 4시, 그 시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만나면 몹시 기쁠 거라는 기대감에 미리부터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우가 말했죠? 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라고요. 여우가 왕자를 기다리듯 우리 주변에 따뜻함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곧 찾아올 행복에 마음이 설레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마음속에서 희망을 싹 틔울 때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이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든 기다리는 자가 누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조바심이라는 놈이에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마음이죠. 기다림의 과정에서 조바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설레임과 기대가 선사해주던 긍정적인 긴장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에 혹시? 라는 이름의 의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혹시 사랑하는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면? 혹시 제대하기 하루 전에 비상이 걸리고 전쟁이 터진다면? 혹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집으로 오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경우에도 역시 조바심은 더 긴장하고 떨리게 만들 뿐 손톱만큼의 유익도 주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의 시기, 제가 조지아에 살 때 저희 딸아이 사춘기 때 저희 딸이 무지하게도 저의 속을 썩였었더랬죠. 스마트폰을 사줄 당시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앱을 깐다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사주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아무 때고 딸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딸은 앱을 깔았어요. 딸아이가 늦어지면 적어도 어디 있다는 것만 제가 확인이 되어도 걱정이 좀 덜 되었으니까요. 하루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 프리웨이 중간 한복판에서 몇 시간을 머물러 있더라고요. 다음날 연락이 된 딸에게서 아찔한 얘기를 들었죠. 친구가 운전하던 차에 사고가 있어서 프리웨이에 한참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쳤어. 그래,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어제 사고 났으면 며칠 후에 아플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와. 엄마랑 병원 가게. 딸아이는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다쳤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 혹시 지가 운전한 건 아니겠지?
위치 추적을 해보니 아이들 가는 당구장에 있더라고요.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제가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 눈으로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돌아오고 싶었을 뿐인데 위치 추적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가고 있는 걸 딸아이가 알았던 거예요. 바로 전화가 오더니 딸이 엄마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다시 집으로 가. 나 찾으러 안 온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그리곤 딸은 위치 추적 앱을 바로 삭제했어요. 조바심이 매사에 혹시라는 의문을 품게 한 순간 저와 딸의 사이는 더 멀어지고 말았답니다. 청취자분들 요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혹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시나요? 행여나 나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고 계시다면 조금만 참으세요. 후딱 지나갈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기다림이잖아요. 윤주는 다음번 청취자분들 만날 그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